이건 꿈이야. 기어있을 리가 없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볼킥스입니다. 오늘은 출시 전부터 코비와 비슷한 디자인과 테크 스펙으로 여러 농구인들에게 주목을 받은 WNBA 선수 사브리나 요네스크의 첫 시그니처인 사브리나 원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브리나 요네스크 선수는 WNBA 팀인 뉴욕 리버티에서 플레이 중인 농구 선수입니다. 요네스크는 지난 WNBA 올스타전 3점 콘테스트에서 오직 2번만 놓치면 37점을 기록하여 스테판 커리의 31점 기록을 제치고 현재 NBA 그리고 WNBA 통합 최다 3점 콘테스트 점수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사브리나 원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브리나 선수의 최애 농구화에 있습니다. 요네스크 선수는 시그니처를 받기 전인 대학 그리고 프로 초반 때도 나이키를 신고 있었는데요. 사브리나 원이 나오기 전까지 나이키의 GT컷 시리즈와 코비5와 6를 즐겨 신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브리나 원의 디자인과 테크 스펙을 보면 코비 시리즈 그리고 GT컷 시리즈가 생각나네요. 사브리나 원은 발목뼈 아래까지 내려오는 로우컷 디자인과 전장 리액트 미드솔이 특징인 모델인데요. 농구인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은 두 시리즈가 생각나는 스펙과 디자인이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저도 발매하기 전까지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모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사브리나 원이 과성비 코비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사브리나 원의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브리나 원의 어퍼와 피팅입니다. 사브리나 원의 어퍼는 일반적인 메쉬 어퍼로 별로 특별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굉장히 얇습니다. 사브리나 원의 어퍼는 요네스크 선수의 로마니아 혈통에서 영감을 받은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는 굉장히 얇은 메쉬 어퍼입니다. 어퍼 자체가 굉장히 얇고 부드러워서 어퍼 자체의 서포트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안 신는 듯한 미니멀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사브리나 원이 코비 시리즈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 그 첫 번째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비 시리즈가 전혀 생각나지 않는 피팅인데요. 코비가 많은 볼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발을 강하게 잡아주는 피팅 때문인데요. 그럼 사브리나 원의 피팅은 어떠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조금 아쉬워요. 사브리나 원의 피팅으로는 방금 소개해드린 얇은 어퍼, 사이드에 사용되어 있는 사이드 케이블, 그리고 단단한 힐컵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브리나 원은 사이즈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사브리나 원이라는 모델 자체가 여성 시그니처 모델이라서 남성 사이즈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저는 운 좋게 제 정사이즈인 남성 275 사이즈를 구매하였는데요. 7개의 끈구멍과 사이드에 사용되어 있는 케이블 덕분에 힐슬립은 없었고 사이드 쪽을 강하게 잡아주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신발 자체가 길게 나와서 토박스 부분에 공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그렇다고 길이에 맞춰서 반 사이즈 다운을 하면 사이드에 있는 케이블과 사이드에 올라오는 플라스틱 지지 때문에 통증이 염려되네요. 실제로 정사이즈로 신은 지금도 사이드에 통증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칼발인 분들에게는 저한테 단점으로 다가왔던 부분들이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발볼러인 저로서는 사브리나 원의 피팅은 좋지만 사이드 통증과 토박스 공간 때문에 조금 아쉽네요. 만약에 자신이 듀란트급의 칼발이다 그런 분들은 반사이즈 다운을 추천드립니다. 발볼러 분들은 그냥 다른 농구화를 구매하시거나 하지만 진짜 신고 싶으신다면 정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사브리나 원의 쿠션은 전장 리액트 폼을 캐리어로 사용하고 앞쪽에는 작고 얇은 줌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GT컷 시리즈를 즐겨 신는 사브리나의 시그니처답게 GT컷 1 그리고 GT컷 2에도 사용되었던 리액트 폼이 사용되어 있네요. 리액트 폼이 사용되어 있지만 GT컷 1 그리고 2 느낌의 리액트 폼을 기대하신다면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GT컷 1 그리고 GT컷 2 느낌의 쿠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같은 리액트 쿠션인데 왜 다르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사브리나 원의 가격에 있습니다. 돈은 항상 옳다. GT컷의 가격에는 20만원이 넘고 반대로 사브리나 원의 발매 가격에는 13만 9천원으로 저렴한 측에 속하는 농구화인데요. 보통 저렴한 농구화의 쿠션은 굉장히 빈약한데 사브리나 원도 제 기준으로는 쿠션이 굉장히 빈약하다고 하고 싶네요. 스펙만 보면 리액트 미드솔의 앞줌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충격 흡수에 좋은 쿠션으로서 예상이 되었지만 리액트 폼이 사용되어 있지만 굉장히 얇게 사용되어서 실제로 체감되는 부분은 힐적 부분에만 사용되어 있는 리액트 폼이고 앞쪽에 있는 줌웨어도 체감은 별로 되지 않네요. 하지만 그 대신 지상고는 굉장히 낮습니다. 리액트 폼이 굉장히 얇게 사용되어 있어 충격 흡수는 빈약하지만 코트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상고는 굉장히 낮습니다. 만약 자신이 달리기를 좋아하고 물컹한 느낌의 쿠션이 싫다 그러면 사브리나 원의 쿠션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사브리나 원의 서포트입니다. 서포트를 사브리나 원이 코비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 그 두 번째라고 하고 싶네요. 먼저 사이드 지지력은 넓은 아웃솔, 돌출된 아울리고 그리고 토박스 사이드에 있는 플라스틱 지지대 덕분에 굉장히 좋은데요. 문제는 바로 미드풋 서포트입니다. 보시는 대로 사브리나 원은 아주 잘 접힙니다. 너무 잘 접혀요. 매장에서 신고 걸어 다니실 때나 착용했을 때는 모르실 수 있겠지만 직접 신고 코트에서 뛰시거나 사이드 스텝을 강하게 밟으실 때
신발의 디테일링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미드풋 서포트가 빈약합니다. 만약에 저처럼 무게가 나가고 강하게 좌우 움직임이 많은 볼러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신발 착용하기 전 서포트를 보강해주는 사제 인솔의 사용은 거의 필수라고 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사브리나 1의 접지입니다. 사브리나 1의 접지 패턴은 변형된 해리폼 패턴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처음 신으실 때는 아웃솔에 XDR 코팅이 되어 있어서 미끄럽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신으면 신을수록 코팅이 벗겨지기 때문에 접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소리도 잘 나고 신고 뛰는 동안 접지력에 대한 불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먼지가 있는 코트에서는 손으로 한 번씩 닦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게는 일단 굉장히 가볍습니다. 남자 사이즈 275 기준으로 350g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동 사이즈 코비6가 330g으로 코비보다는 무겁지만 가벼운 농구화측에 속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퍼가 굉장히 얇고 신었을 때 굉장히 가벼워서 코비보다 가벼울 줄 알았는데 무겁다니 조금 놀랍네요. 사브리나 1은 저렴한 가격과 낮은 지상고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농구화입니다. 하지만 남성 사이즈 부족한 충격 흡수와 서포트가 단점인데요. 사브리나 1은 저렴한 가격과 그리고 코비를 닮은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너무 기대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대를 너무 해서 실제로 사브리나 1이 발매하고 신어보고 실망이 크네요. 실제로 사브리나 1은 코비에 가깝다기보다는 나이키의 저가 시그니처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브리나 1은 로우컷 디자인과 좋은 접지, 그리고 낮은 지상고, 전장 리에터와 앞줌 사용으로 첫인상은 좋았지만 실제로는 남성 사이즈 부족과 빈약한 쿠션, 그리고 실종된 것과 다름없는 미드풋 서포트가 아쉽네요. 만약에 저한테 와서 사브리나 1 정가로 주고 살만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로 노라고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볼킥스는 사브리나 1에게 5점 만점에 3점을 주고 싶네요. 여러분은 사브리나 1 구매하실 예정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주력을 신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부상 없이 출렁하세요.